은주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북적이는 시장을 지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려오며 장바구니와 포대자루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은주의 작은 손은 사람들 틈에서 점점 부모의 손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의 발걸음이 은주의 시야를 가리고 거친 목소리들이 뒤엉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손님을 부르느라 정신없고 차량이 좁은 골목을 꾸역꾸역 지나갔어요. 은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부모를 찾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은주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어요. 괜찮니? 여기 너무 복잡하구나. 한 중년 여성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주는 놀라 뒤돌아보며 주위를 살폈어요. 부모는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여성은 은주의 손을 가만히 잡고 인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은주는 부모를 찾고 싶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주는 부모가 있는 방향으로 몇 번 뒤돌아보며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시장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은주는 따라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와 여성을 스쳐 지나갈 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부모는 이미 다른 방향에서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안한 표정은 시장 CCTV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은주는 그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육원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경찰과 상인들은 서로 정보를 확인했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은주는 보호소로 이동되었고 주변에는 낯선 얼굴들 뿐이었어요. 작은 침대와 차가운 복도는 아이에게 낯설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은주의 희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외침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묻혀갔어요. 그날은 은주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이동한 첫날이었습니다. 은주는 보육원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울리고 좁은 식당에서 급하게 배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책을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 글자를 따라 읽었어요. 원장은 여러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은주의 행동에는 세심한 관심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은주는 교실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친구들은 은주가 보육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은주를 밀치거나 장난을 심하게 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왜 너는 맨날 혼자야? 한 아이가 코웃음치며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삼아 은주의 물건을 숨기거나 책을 빼앗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싸우기보다 상황을 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도서관은 은주에게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동화책과 학습서를 꺼내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은주는 자신만의 조용한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꾸준히 오르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노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보육원에 돌아오면 경쟁과 소음이 다시 은주를 둘러쌌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설치고 밤마다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위층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언젠가 여기 말고 더 넓은 곳에 가고 싶다. 은주는 속삭이듯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그 희망은 자주 흔들렸어요. 학교 장학재단에서 방문한 관계자들이 학생 명단을 확인했지만 은주의 이름은 끝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가 명확한 설명 없이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웃었지만 은주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교사들도 은주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이유를 들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불만 대신 하루하루를 견디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늘 책과 공책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은주는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쌓아가며 성장했습니다. 은주는 중학교에 진학하며 스스로 생활비와 학습 준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면 어둠 속을 걸어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일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두꺼운 신문 묶음을 끌어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은주는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으로 향했고 계산대 뒤에서 물건 정리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편의점 매니저는 은주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챙겨주었어요. 은주는 고맙다고 말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은주에게는 유일한 안정이었습니다. 성적이 잠시 흔들렸지만 은주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해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내며 은주는 작은 성취를 쌓아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은주의 부지런함을 기억했고 가끔 따뜻한 도움을 건넸어요.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어느 상인은 웃으며 작은 과자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감사하다고 조용히 말하며 과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녀는 도움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기억했습니다. 보육원은 점점 노후되어 누수와 벽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 보수 작업을 도왔고 은주도 그 사이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망가진 창문을 고정하고 헌 이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주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어요. 어른들은 작은 칭찬을 건넸고 아이들은 잠시 협력하며 조용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끝나자 다시 경쟁과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한순간의 평온보다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교 상담교사는 은주의 가정 환경을 걱정하며 진학보다 취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고 서류와 자료를 챙기며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수많은 문서를 살펴봐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은주는 흔들리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길을 만든다는 결심을 이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늦은 밤까지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해낼 거야. 은주의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노력했고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은주는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오래된 시멘트 냄새가 났고 복도는 늘 기계 소음으로 울렸어요. 공단 공장은 뜨거운 열기와 금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작업장은 좁고 복잡했습니다. 은주는 처음 맡은 단순 조작 업무를 빠르게 익히며 실수를 줄였습니다. 작업 라인에서는 사람들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고 은주는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몸을 다그쳤어요. 점심시간에도 대부분의 동료들은 피곤해 잠깐 의자에 기대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작은 노트를 꺼내 영어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몇 명은 흘끗 보며 의아해했지만 은주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기숙사 방은 좁았고 벽은 얇아 옆방의 말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책을 펼치고
단어를 외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혼자라도 할 수 있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만의 노력을 이어가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회사 게시판에 갑작스럽게 해외 업체와 협력 통역 인력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업무 부담이 크고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은주는 망설임 끝에 지원서를 작성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시험은 문서 번역과 실시간 대응으로 구성되었고 참가자들의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졌어요. 심사하는 경영진은 후보들의 능력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은주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태도는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시험장 옆자리에서는 다른 지원자가 긴장으로 손을 떨고 있었고 은주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은주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프로젝트 통역직에 선발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어요. 은주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기숙사 복도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제와 다르게 조금 가벼웠습니다. 낡은 방 불을 켜며 은주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스스로 만든 기회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걸음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프로젝트 실무팀에 배정되며 새로운 환경에 놓였습니다. 회의실은 여러 언어가 섞여 빠르게 움직였고 각 팀원들은 역할을 나누며 바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은주는 일정 관리, 번역, 외국 업체 대응을 동시에 맡으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팀 내 분위기는 겉으로는 협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경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은주를 경계하며 자료 요청을 늦게 전달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서와 메모를 꼼꼼히 비교하며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 가까워지자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각 부서에서 긴급 수정 요청이 몰려들었고 은주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작업을 이어갔어요. 외국 업체 담당자들은 시간대 차이 때문에 늦은 밤까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은주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통역과 조율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민수는 속으로 혼자 계산했습니다. 그는 은주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길 바랐고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부에 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고 상사들은 강한 압박을 가했어요. 은주는 서류를 뒤집어가며 원인을 찾았고 결국 민수가 넘긴 자료의 빈칸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부족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은주는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자료를 정리했고 야근을 반복하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동료 몇 명은 은주의 집중력을 부러워하며 은근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며 조용히 거리를 두었어요.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고 모든 팀원의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된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시 정리하며 우선순위를 정확히 나누었어요. 결국 은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에 맞춰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경영진은 그녀의 정확한 마무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된 중간 평가에서 은주는 핵심 기여 인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그 발표 순간 굳은 얼굴로 결과를 바라보았고 표정에 미세한 긴장이 드러났어요. 팀원들은 박수로 분위기를 정리했고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은주는 책임이 늘어난 만큼 더 세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한 통역 이상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열악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그녀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은주에게 또 다른 시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프로젝트 막바지에 이르러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업무용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들어왔고 은주는 통화 연결을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경찰청 실종미아 전담팀 담당자였고 은주의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연락 목적을 전했습니다. 업데이트된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은주와 일치하는 정보가 발견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순간 말을 잃었고 담당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은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지만 은주는 현실감 없는 정적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모니터의 글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주는 차분히 이메일을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은주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빈칸들이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경찰청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고 DNA 검사가 최종적으로 일치했다는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은 은주의 부모가 수십 년 동안 실종된 자녀를 찾기 위해 모든 기록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수색 과정에는 사설 조사 결과, 인터뷰 기록, 지역 탐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재벌가의 오너 일가였고 은주의 실종 당시 언론과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수색했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 시스템의 한계와 CCTV 해상도 부족으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복원된 과거 자료 속 영상에는 시장에서 은주를 데려간 중년 여성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상황을 살피며 은주의 손을 잡고 빠르게 이동했고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분류하며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고 해당 기록은 정식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은주는 자료를 살펴보며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모든 시간이 이제 드러나는구나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연결되는 일정과 장소를 안내받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은주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은주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며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고 다른 팀원들은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은주는 마지막 보고서를 준비하며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바쁜 일정 덕분에 복잡한 감정이 잠시 뒤로 밀렸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쌓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저녁 은주는 기숙사 방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먼 곳에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고 다음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 앞에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은주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파도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친부모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조율된 일정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일정표에는 장소, 시간, 동행자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은주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업무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며 은주는 조용히 휴가 신청을 제출했어요. 경영진은 갑작스러운 휴가에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은주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서류와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보육원 원장과 통화하며 소식을 알렸고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원장은 너무 급하게 변화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며 결정하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은 은주의 마음속에 작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 팀에서는 은주의 빈자리로 인해 담당 업무 분배가 다시 조정되었고 동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민수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혼란스러워하며 팀 내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나에게 오는 영향은 무엇일까? 민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 경쟁 구도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보육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몇 명의 친구들은 은주의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기 어려워하며 은주의 안정과 행복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원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은주는 흔들리는 감정을 정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측에서는 은주의 귀환을 환영하는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은주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절차, 공식 발표,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바로 합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곳, 몸과 마음이 자란 보육원과 사회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부모와의 만남을 앞두고 작은 노트에 짧은 문장을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어디 있어도 나는 나다.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신분과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은주는 여러 단체의 정보를 조사하며 보육원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후원단체, 교육재단, 상담기관 등을 정리하며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내 상황 변화를 예감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지웠습니다. 동료들은 은주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은주는 친부모와의 만남을 앞두고 천천히 집중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닌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시간을 들여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며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수년 후 재단의 대표로 자리 잡으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다양한 자료와 상담 기록이 정리된 공간으로 실종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책상에서 상담, 행정, 교육 지원을 나누어 맡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회의실에서 다음 달 지원 일정과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며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력 회의도 이어졌고 재단은 공식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육원과 연계된 장학 프로그램도 확대되었고 은주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은주를 반갑게 맞이했고 몇몇은 그녀가 가져온 책과 작은 선물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은주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프로그램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후원자들의 이름과 활동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고 재단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곳이구나. 은주는 마음속에서 잔잔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변화한 태도로 업무에 임했고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부모 또한 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연결했습니다. 부모는 공개적인 위치를 뒤로하고 은주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은주는 가족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무리 없는 속도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부모의 집을 방문해 식사를 나누고 근황을 설명하며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재단이었고 은주는 이곳에서 자신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성인 된 후 다시 만난 친구들은 은주의 활동을 응원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주는 이 모든 흐름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조용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경찰청과 함께 실종 아동 긴급 구조 지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 한쪽에서는 새로 구조된 아이가 보호자와 분리되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은주의 손을 잡았고 은주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행사장은 차분한 움직임과 따뜻한 시선들로 가득했고 새로운 희망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이 한순간으로 이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은주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그 아이들과 함께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